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굉장히 시젠에게는 중요한 한 주가 진행이 되고 있고, 수요일을 넘어서 이제 목요일, 금요일 이틀이 남았네요. 그 이틀간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지가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추가적인 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추세 전환을 해주는 시도가 나올지 아니면 밀려버릴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시즌의 일봉 차트 화면이고요. 차트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오늘의 시장은 양시장 모두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거래소와 코스닥이 두 시장 모두 상승을 했고요. 거래소는 0.26% 그리고 코스닥은 1.46% 상승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일봉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양봉을 하나 세워주고 나서 이렇게 지금 도지형 같이 십자가형으로 음봉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씩 상승을 이어가고 있어서 2500포인트를 계속적으로 좀 깨지 않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움직임이고요. 그런 과정에서도 이제 매동 자체가 보시면 코스피는 이런 식으로 어쨌든 장중에 조금은 혼조세이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순매수를 해주면서 마감을 좀 했습니다. 뭐 긍정적인 움직임이라고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개인이 계속적으로 좀 팔고, 아마도 특정 종목에 대해서는 좀 수익권에 들어가면서 아니면 손실을 좀 복구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는 개인들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물량들을 받아서 추가적인 어떤 연말 랠리라든지 2021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종목별로 외인과 기관은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다시금 물량을 좀 늘려가는 움직임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코스닥을 보면 오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외국인이 2,700억 가까이 순매수를 했고요. 아울러서 기관이 300억 정도 순매수를 하고, 개인이 이렇게 팔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제 개인이 좀 이렇게 순매도를 한 점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움직임의 시작이다라고 좀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차트를 봤을 때 여기서 최악의 어떤 상황에서는요, 이렇게 지금 사선으로 좀 그어보면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캔들 자체가 이렇게 찍고 나서 다시금 밀려가지고 여기 이렇게 음봉이 쭉 떨어지면서 여길 딛고 다시 가느냐, 아니면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지지와 저항 라인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좀 지지가 되는 한 850포인트가 지지가 되는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여기서 좀 상승 추세로 돌려 세우느냐에 대한 부분이 이 코스닥에 대한 뭐 의문사항이었다면 아주 잘 버티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모더나와 화이자의 이슈가 생기면서 미국의 나스닥이 좀 빠지고, 우리나라의 그 코스닥 시장이 나스닥과 좀 연동하면서 커플링되는 모습으로 좀 밀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관련주들이 상당 부분 속해 있는 코스닥이 나스닥의 기술주가 빠지는 것처럼 많이 좀 빠져버렸는데요. 일정 부분 반등이 좀 나와주면서 코스닥이 잘 좀 버티고 있다. 이 850포인트를 잘 버텨주면서 여기서 이렇게 조정을 좀 이어가다가 다시 한번 돌파 시도가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최소한 우려했었던 뭐 800포인트까지 다시 회귀해서 반등에 대한 신호를 노려보는 그런 움직임보다는 잘 조정을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방향성이 명확하게 정해지는 시그널, 이를테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봉이 뽑아낸다든지요, 아니면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음봉이 나오면서 다시 밀린다든지, 그런 움직임은 나와주지 않고 있고, 다행히 이런 식으로 52평선과 22평선만 보면 현재 정비열 상태로 이 지수가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의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그래도 좀 하락분을 어느 정도 만회하면서 시장에 참여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와중에서 시젠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수목금 3일 정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3일이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공포심이 극대화돼서 이제 정말 그냥 손절하고 나가느냐, 왜냐면 손절하고 나가도 어떻게 보면 진짜 시즌이 진짜 좋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손절을 치고 어느 정도 손실을 감수하고 나서 빠졌을 때 여기서 잡아서 올라갔을 때 더 수익을 복구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여기서 과연 버텨줄 수가 있을까, 더 밀릴까에 대한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은 밤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구독자분들 및 포함하신 분들의 경우에는요. 근데 오늘 예상보다는 뭐
약했다고 하면 약하고 좋다고 하면 좋은데, 어찌됐건 오늘 도지형의 이런 음봉이 좀 나와줬습니다. 도지형의 음봉. 사실은요, 이 하락세에서의 이런 그 하락 추세에서의 음봉, 도지형은 사실은 좀 추세 전환을 의미하는데, 지난번 이 구간에서도 한 24만원 정도까지 빼버리고, 여기서 2 3만원까지 빼버리고요, 여기서 좀 양봉 도지가 나오면서 추세 전환을 좀 하지 않겠느냐 하고 다시 한번 도지가 이제 두 개째 나왔는데, 모더나 이후, 화이자 이후에 모더나가 또 나와주면서 음봉을 맞은 게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120평선 깨고 나서 다시 오늘 이렇게 도지형이 좀 나왔습니다. 사실상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고 이제 바닥이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매수세와 조금 더 밀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매도세가 충돌하면서 균형을 이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 정도 수준에서의 1차적인 이 모더나에 대한 이슈로 빠짐 현상은 좀 막아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요, 신용 자체가 많이 좀 안 줄었어요. 보면 저는 좀 많이 신용이 빠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CJN의 17일 기준으로의 신용 잔고가 오히려 조금 늘었습니다. 오늘은 어땠을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이게 굳이 뭐 빠진다, 는다라고 추측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잔고율이 뭐 많이 정말 신용이 다 털려가지고 나간다, 뭐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빠지면 또 상환해가지고 반대매매해서 상환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이거 저점이다라고 해서 잡으려고 하는 신규 물량도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신용잔고는 크게 변동사항 없이 7%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상태에서 어쨌든 그만큼 신용을 써서 이 자리에 들어갈 만큼 추가적인 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꽤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다,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도지가 좀 나와줬고, 이런 도지의 매동을 보자면요, 금액으로 순매수가 외국인이 223억 들어왔고 기관이 87억 들어왔습니다. 앞서서 그 외국인의 순매수가 아주 강하게 들어왔던 게 이 당시고요, 11월 5일 그 이후에 바로 또 팔아버렸고요. 그리고 이렇게 290억 정도 27일 날에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와 놓고 170억 가까이 또 팔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어떤 걸 보고 싶냐면, 내일 이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순매수가 들어와 줄까가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사실은 저는 프로그램 매수를 오늘 장중에 좀 보면서, 오늘 이 정도의 움직임이라고 하면 외국인이 꽤 샀겠구나. 이러면 CJN을 봤을 때는 외국인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순매수 혹은 순매도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수가 플러스다라고 하면 대부분 외국인의 매수도, 순매수도 플러스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무방할 정도로 그렇게 프로그램에 대한 체크를 하시면서 장중에 이런 수급이겠구나라고 예측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오늘 계속적으로 순매수가 쭉 들어왔어요. 순매수가 초반부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이 좀 순매수를 해주는구나 했는데, 장 끝나고 뚜껑 열어보니까 223억 정도면 적은 금액은 아닐 것 같고요. 아울러서 기관도 87억 순매수를 했는데, 금투, 연기금, 사모펀드 뭐 이런 정도 수준에서 어쨌든 들어오고, 매도세가 역시 좀 많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기관과 외인도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저점에 대한 다지기를 들어갈 때가 됐구나 라는 생각으로 좀 매수를 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다만 그 추측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려면 이 길, 그러니까 11월 19일의 시간 외 단일가까지 다 끝난 후에 매매 동향을 파악했을 때 이 외국인이 다시 순매수다, 기관이 역시 순매수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이 정도라고 했을 때는 아마도 20만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어제 그 언저리에서 아마도 저점을 좀 형성할 수 있는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모멘텀이 이 매동을 통해서 형성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다시금 반등을 내놓지 못하고 밀리고, 그 밀림의 주체가 개인은 사는데 또 기관과 외인이 순매도를 해버린다, 그러면 이게 전일에도 말씀드렸고 또 전전일에도 말씀드린 한
18만원, 19만원 선까지도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말 패닉셀 나올 수 있습니다. 신용 비중이 어느 정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20만원 정도 선을 잘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늘 요렇게 도제를 만들면서 사실 어디로 갈지 방향성을 못 정하고 이렇게 마감한 상태인데, 매동을 보니 그래도 희망 있는 것은 개인이 300억 가까이 순매도를 했다. 그리고 외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했다라는 것이고, 매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 매동은 오늘 하루 단기적으로 지난번에 이렇게 많이 730억 가까이 외국인이 순매수했던 요때 이렇게 하고 나서 더 팔아버린 요런 움직임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이틀 정도 가까이 순매수가 좀 나와줘야 된다. 전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의 매동이 참 중요하겠다. 오늘 이렇게 해놓고 또 내일 밀어버리면 다시 미궁입니다. 어떻게 될지. 그래서 기관과 외인 공히 내일의 순매수가 꼭 필요하다.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매수 자체는요.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올지, 이제 진단키트 대장인 CGN이 좀 시장에서 반등 나올 때가 됐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까지 좀 끌어올려줄지에 대한 부분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에 좀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요, 지금 보시면 요런 게 있죠. 코로나 라이브 사이트를 저 잠시 보겠습니다. 워낙 뭐 정확하게 잘 체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추가 확진자가 233명이에요. 어제 동시간 대비해서 51명이 늘었습니다. 확진자 수가. 그러면 어제가 313명, 세 분께서 확진이 되셨으니 오늘 300명 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떤 코로나에 대한 추가적인 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세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세계 기준도 보면 전일 기준으로 봤을 때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누적 그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그죠? 사망자 수도 이렇게 늘어났고요. 보시면요. 미국 같은 경우에 15만 명이 지금 확진자, 엄청납니다. 사망자 수가 1,500명 가까이 돼요. 지금 적은 숫자 아닙니다. 굉장히 지금 추가적으로 이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시젠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기사들,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거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려도 시젠은 지금 좋은 회사예요. 이미 진단키트 하나로 대장이고, 영업이익률부터 해서 단기순이익, 뭐 매출액, 그거면 벌써 주가가 엄청 날랐어야 됩니다. 더. 근데 그건 이미 시장에서 그것만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확인하셨잖아요. 그러니 그건 이제 차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황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팩트는 지금 현재 코로나가 더 확산이 되고 있다. 위험하다. 그리고 백신에 대한 부분들은 예정에 대한 부분으로 주가가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됐다 라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지금 우리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이 우리나라에서는요 기대가 어렵다고 기사가 나왔죠. 기사가 나왔는데 아스트라제네카에서도 현재 이제 임상에 대한 발표가 임박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 파이낸셜 뉴스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임상도 임박했다. 현재 임박한 상황이고, 그죠? 이렇게 임박한 상황 속에서 존슨앤존스도 이제 2월에 3상 발표하겠다. 자, 그럼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남았네요. 아스트라제네카는 딱 떠오르는 회사가 저는 SK 바이오사이언스고요. 케미칼과 디스커버리가 관련주라고 생각이 딱 들어요. 제가 영상을 만든 바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우리나라 SK 바이오스와 CMO 체결해서 움직일 거고, 노바백스도 3상 진행 중인데 언젠간 발표를 할 것이고, 걔는 CDMO로 위탁 개발 생산까지 현재 SK 바이오사이언스와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아마도 수급이 훨씬 용이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자, 지금 모더나로 화이자로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한 이 시젠의 경우에 이제 남은 거는 앞서 말씀드린 모더나와 화이자가 실제로 언제 긴급 승인 나느냐,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3상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의 주가의 움직임은 뚜껑 열어봐야 된다. 만약에 하락하면 그것 때문에 진단키트의 활용도가 떨어지니 밀렸다 라고 설명해도 맞는 거고요.
올라가면 원래 선반영돼 가지고 이제 시즌에 대한 기대감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실적주로 갈 거야라고 해도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현상만 보자. 차트와 거래량, 그리고 매매 동향, 프로그램 매수가 장중에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리고 미국 시장의 모더나와 화이자라든지 그런 백신주, 반대로 뭐 퀴델이나 퀴젠, 뭐 에보트 이런 애들이 어떤 식으로 가고 나스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보면서 추측할 수밖에는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백신 때문에 혹은 뭐 치료제 때문에 빠지냐 안 빠지냐는 추후에 어떻게 보면은 설명할 수 있는 이유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 설명을 하기에 앞서 이 차트가 말을 해줄 것이다. 어떤 게 정답인지.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현상만 집중을 하자. 시장에서 어떻게 시젠을 생각하고 시젠이 어떻게 그 시장에 반응하면서 차트가 움직이는지를 보시면서 판단하시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과 기관이 어떻게 들어올지, 백신에 대한 선반영이 될지 다 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분들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께서 차트의 상황과 움직임만 보시고 이거는 어떻게 움직이겠구나를 예측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대응을 하면서 진행을 하시는 방법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20만원에 대한 어떤 이 도지가 나온 후에 여기를 깨버린다면 조금 더 추가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뭐 10% 가까이 더 밀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5%가 밀릴 수도 있고 더 세게 밀릴 수도 있고. 그런데 20만원이라는 어떤 이 라인은 정말 이 심리적인 정말 마지노선인 한 1만원 정도 깨지고 나서는요, 이제 20만원이라는 걸 깨버리면 이제 정말 더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가 있고, 그렇게 밀려버리면 홀딩하고 계신 분들이 홀딩을 계속 하셔도 이 반대 매매에 대한 물량들이 진짜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정말 더 이건 완전 끝까지 다 빠지고 보자 하는 신념으로 매수세도 약해질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 도지 후에 내일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하나 더 만들어준 다음에 5이평선 터치하는 움직임 나올지, 아니면 여기서 뭐 밀릴지. 근데 저는 여기서 도지가 나오면서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잡아줬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의 순매수가 하루 정도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온다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목금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주봉상으로 이거 제가 어제 그린 거고요. 주봉상으로 이렇게 아직도 음봉입니다. 주봉상으로 목금 양일간에 최소한 이 전주의 요 라인 있잖아요. 전주의 요 종가는 좀 넘어주면서 좀 마감이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요 정도 오면요, 요거는 양봉이 아니라 이렇게 도지가 나올 것 같아요. 도지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뭐 일자로 이렇게 딱 빠지는 아마 요런 식의 뭐 요런 식의 어떤 이걸 할까요 그냥? 예. 요런 식의 움직임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든지 하겠죠. 약간 이런 식으로 아래꼬리 좀 달면서 최소한 주봉상으로도 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듯한 캔들이 좀 나와줘야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너무 좀 약하게 반등했기 때문에 내일하고 모레에 좀 강한 반등을 기대하면서 기다려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일봉상으로 제일 베스트는 요 지금 음봉을 삼켜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고 거래량 터지면 그 순간부터는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수급이 좀 들어올 수가 있어요. 외인 기관 수급이 더 들어올 수도 있고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런 식의 앞서서 나왔던 것처럼 과연 그 정도가 나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렇게 빠질 때마다요, 여러분, 빠질 때마다 이 음봉의 중간 이상을 삼켜주는 양봉이 항상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번에는 그걸 못 만들어 버리니까 계속 밀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루 정도 도지 만들고 워낙 깊게 빠졌기 때문에 물량 어느 정도 소화하고, 개인 물량 소화하고 외국인 기관이 좀 더 들어 올리는 움직임이 나오면 좋겠다. 하지만 확정 지을 수는 없다. 이걸 확정 지을 수 있으면 제가 딱 저점에서 모든 종목들을 갖다가 비중을 100%씩 실어가지고 수익 볼 수 있겠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전문가분들이라든지 아마
정말 주식을 오래 하신 고수분들도 어느 정도 예측은 하지만 확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내일 시장 환경을 보시면서 판단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울러서 오늘의 그 매수 상위 이탈이면서 오전엔 JP모건이 좀 들어왔거든요. 모건이 좀 들어오면서 외국인 순매수를 좀 우선은 불을 당겼는데, 결론적으로는 모건이 막 연속적으로 순매수를 하는 그런 움직임을 가져갈까에 대해서는 사실은 퀘스천입니다. 하루 사고 또 하루 파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모건만 가지고는 이렇다 저렇다 드릴 말씀이 좀 말씀드리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고, 오로지 현재 현상을 좀 보면서 내일의 차트 움직임과 그 차트의 움직임의 매동은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 사주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확인을 하시면 좋겠다. 아직 확실하게 딱 저점 잡고 저점 찍었다. 그러니까 보통 상승한 후에 상승하면서 고점에서의 이 도지는요, 고점에서 도지는 하락을 얘기하고, 하락 추세에서의 도지는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하나의 신호탄이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여기서 도지가 딱 나와줬는데 과연 이게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다시 끌고 갈 수 있을지. 제가 여기서 한번 우리가 당했지 않습니까? 양봉 도지 나왔는데 이걸 이틀 가고 모더나 맞아버리면서 떨어졌기 때문에, 또 조금 불안한 게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인상발표 임박 막 기사 띄운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게 걱정이 돼요. 또 한 번 정도 반등하고 나왔는데 또 아스트라제네카 나와서 또 밀어버리지 않아, 그런 게 아닐지. 그래서 확신하시진 말고요, 어떤 식으로든 리스크를 좀 해지하는 방향, 그게 비중을 축소하는 것이든, 아니면 신용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신용 물량을 팔면서 신용 비율을 높여 놓으신다는 것이든, 아니면 추가적인 매수할 현금을 들고 확실하게 저점을 잡았을 때 그 시그널을 보고 물량을 늘려서 평단을 낮추실 분이든, 나름대로의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움직이셨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아마도 구독자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어떻게 할지 좀 고민하시면서 오늘 주무시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했을 때 가장 베스트는 사실은 전 양봉을 세게 한번 내면서 한꺼번에 그냥 정말 소위 말하는 상한가까지도 밀고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 거래량 터지면서요. 솔직한 마음은. 그러면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나올지는 두고 봐야 되겠죠.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런 지표들이라고 하죠. 소위 말하는 스토캐스틱스라든지 제가 MACD 같은 것도 자주 보고 OCI도 보고 하는데요. 사실 좀 과매도권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OCI는 지우고 MACD를 깔아볼게요. 지금 지표상으로는요, 충분히 과매도권입니다. 지금 충분히 좀 과매도권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좀 반등에 대한 움직임이 나와주면서 이렇게 틀어주지 않을까. 보통 이제 전 스토캐스틱스 많이 보는데요. 요거를 이렇게 지금 빨간 선이 K선이라고 D선인데, 이게 돌파하면 매수 시점 이렇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근데 상당히 좀 과매도권에 진입해서 며칠간 지금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곧 좀 좋게 움직임이 좀 나와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여러가지 제가 드린 정보로 잘 판단하셔가지고 내일 시장도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조금 수급이 좀 덜 들어오고 시장이 좀 잠잠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일 조금 움직임이 좀 잘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움직임이 좀 잘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목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게 좀 한순간에 날아갔으면 좋겠다, 긍정적으로 그렇게 좀 기대를 하면서 저도 오늘 저녁 시간을 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이 시즌의 움직임을 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저도 유심히 살펴보면서 또 영상을 올려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